안녕하세요, 노블레스입니다. 오늘은 현 시점 공인중개사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 마지막 10월 마무리 공부 방법과 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증을 갖고 댓글 남겨주신 것 중에 몇 가지를 선별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빠르게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여러분들 합격하시는데 반드시 도움되리라 생각됩니다.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시험을 뭐 유튜브나 아니면 SNS에 한 달 만에 합격하셨다는 분들 아니면 뭐 두세 달 만에 합격하셨다는 분들 뭐 이러한 영상들이나 게시물들을 볼 수 있는데 정말 극소수 사람 빼고는 공인중개사 시험 이 6과목을 절대로 두세 달 만에 공부해서 합격할 수가 없는 시험입니다. 그만큼 공부할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은 절대로 양을 늘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는 본인이 가장 많이 그리고 자주 봐왔던 자료 위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 기본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아마 다 들어와 있으실 겁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그 내용들이 각 파트별로 질서 있게 머릿속에 자리 잡혀 있지 않고 짬뽕으로 혼합되어 있어서 자꾸 헷갈리거나 아마 점수가 생각보다 잘 안 나와서 괴롭고 힘들게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숫자 60을 가지고 이게 공법에서 나오는 60제곱인지 아니면 뭐 등기법에서 나오는 60일인지 세법에서 나오는 60일인지 완벽하게 이렇게 암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정답으로 정확히 도출해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시험에 떨어지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르는 게 많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정말 알고 있는 지문인데 그 한두 개의 지문이 애매하고 헷갈려서 그게 틀려서 아쉽게 그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고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문제거든요. 하나를 알더라도 지금 확실하게 암기해야 되는데 지금 한 달 정도 이 남은 시점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었던 공부 방법 이런 방식에 의심이 되고 또 잘못된 것 같다는 착각 속에서 자꾸 다른 새로운 자료를 찾아보고 또 같이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이 자료를 건네준 그런 프린트물을 계속 찾아본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합격으로 가는 정말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위험한 공부 방법이냐면 자, 공부라는 것은 내가 직접 써보고 또 반복하고 외워야 공부가 되는 것이지 남이 만든 것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자꾸 눈으로 훑어본다 한들 눈으로 읽을 뿐이지 절대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자료라고 해도 오직 내가 스스로 그것을 정리했을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의 총량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30일 정도 남짓 시험이 남았는데 지금은 양을 늘려서 새로운 것을 머릿속에 계속 넣으려고 하면 기존에 기억했던 것들이 자꾸 빠져나갈 수 있고 오히려 새로운 것들이 들어옴으로써 자꾸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애매하고 헷갈리는 그 한두 개의 지문을 확실하게 완벽하게 암기하는 방법이 합격으로 가는 완벽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로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고 60점만 넘으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자격증 시험은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시험이지 우수한 사람을 뽑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기출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많이 느꼈고 교수님들께서도 정말 강조했던 것이 기출 문제는 되도록 많이 풀어보시라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기존 출제된 문제 유형을 매해 반복해서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기출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패턴과 유형이 반복된다는 뜻이거든요. 심지어 2차 중개사법은 지문의 문장까지도 똑같이 내용이 중복돼서 반복 출제됐다는 것을 아마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딱 최근 기출문제 5년치를 풀고 나니까 최근 시험의 유형이나 그런 감이 패턴의 감이 오더라고요. 뭐 최근 시험에서는 이 파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구나 아니면 이 단어를 이렇게 꼬아서 출제를 했구나 뭐 이렇게 틀린 지문을 바르게 고쳐 나가면서 올해 나올 법한 문제들을 예상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출 문제보다는 지금 마무리 백선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에 올인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인 이론이 어느 정도 잡혀 있으면 기출 문제를 많이 접하지 않아도 충분히 동형과 백선만으로도 문제 감각을 익힐 수도 있고 충분히 새로운 문제 영역 대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만약에 기출문제를 많이 안 봐서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최근 3년치라도 꼭 속독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대답은 둘 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영과 백선은 정말 실제 시험과 가장 근접하게 비슷한 문제들로 출제되기 때문에 꼭 지금 실전과 똑같은 환경으로 한번 시간도 설정해 놓으시고 난이도 있는 그런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건너뛰는 연습을 하시면서 실제 시험이다 생각하면서 풀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 이 부분들도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동영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는 꼭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물론 시간이 여유가 없으신 분들께서 그런 질문을 주신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래도 배속을 높여서라도 꼭 한 번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은 실제 시험에 비해 지문이 길고 또 교수님들께서 살짝 지엽적으로 출제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문제나 지문이 조금 더 명확하고 또 간결해서 문제를 푸는데 훨씬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동영과 백성 무조건 반복해서 풀어보셔서 실제 시험 대비 연습을 완벽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라면 지금 한 달 남은 시점 동영 사주분과 백선 외에는 저는 아무것도 안 볼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 스프링본으로 동영과 백선을 출력해서 그것만 들고 다니면서 남은 한 달 동안 뭐 화장실에서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나 아니면 뭐 잠들기 전이나 그것만 무한 반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틀린 지문은 표시해 놨다가 고쳐가면서 소리내어 읽으면서 더 집중해서 한 번 더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 입으로 소리내어서 읽으면 그 소리가 내 귀로 한 번 더 들리게 되어 뇌에 조금 더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꼭 소리내어서 여러분들도 읽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또 문제를 풀다가 정말로 이 내용은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따로 요약집을 찾아보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남은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과목당 100선 그리고 동영 4주 이렇게 따지면 260문제 1300지문입니다. 이렇게 동영과 백선 과정 합쳐서 260문제 정도를 한 달간 그것만 달달 외운다고 한번 단순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한 260문제 중에 24문제가 안 걸리겠습니까? 물론 완전히 똑같이 나오진 않겠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이 출제되는 범위, 그 파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한 범위로 중첩될 수밖에 없습니다. 260문제 중에 실제 시험에서 24문제만 비슷한 유형 문제나 아니면 지문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동안 정말 너덜너덜 닳도록 외우고 공부했기 때문에 충분히 정답으로 맞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있게 40문제 중 절반, 뭐 20개에서 22개 이 정도만 정답으로 골라낼 수 있다면 나머지 모르는 문제는 답안지를 보고 가장 적게 나온 번호, 그 숫자 한 번호로만 쭉 찍어도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을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고통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쉽게 얻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뒤면 그동안 힘들었던 고통의 시간들 전부 다 보상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시험 마지막 날까지 조금만 더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뭐 마킹하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시험 2주 전, 일주일 전에 꼭 필요한 것들, 준비할 것들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